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4월 4일 화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의때는 기분이 좀 좋네요. 봄이 다가오니까 벚꽃이 활짝 피고, 지금 우리 주식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잡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자주 하는 게 뭐 제일 우선이고요. 산책을 자주 합니다. 산책 자주 하고. 이 보기보다 전업 투자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매일마다 팽팽 도는 게 이제 시장에 음.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금가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제 장중에 2,000불 돌파했다가 오늘 장중에는 또 2,000불 약간 하락을 했네요. 금방 보니까. 어제 종가는 2,000불을 돌파했어요. 돌파를 하고 뭐 2,000불 돌파했는데 뭐 어쩌자고. 뭐 그런 이 2,000불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역사적으로. 2,000이란 숫자가 또 뭐랄까요? 상당히 그 이제 심리적인 좀 저항하는 장기 동안 저항했던 이제 구간이었단 말이죠. 끝내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요즘에 자 그렇죠. 2,000불 돌파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한 달 동안 보니까 이게 금가격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200 있으면 터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번까지 하면 5번이에요. 2,000불 돌파하려고. 자, 이런 추세라면은 돌파하게 돼 있어요. 대개 99는 돌파합니다. 우리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금 자금들이 MLF 펀드에다가 머니마켓 펀드에다가 자금들이 막 쏠리죠. 한 달에 지난달마다 1,000억 넘게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MLF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보다도 안전하게 투자하겠다는 일종의 자금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게 주요하게 보면 채권을 많이 투자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채권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죠.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더라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하려 한다. 그게 또 뭔 말이에요? 안전자산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동시에 MF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앞으로 황금 가격이 오르겠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굳이 그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데다가 며칠 전에 오펙에서 또 그 감산을 했죠.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제 사우디 때리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사우디 나름대로 이제 그거 하려면은 돈을 많이 필요하니까 렴시티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유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제가 과거에 그 유가 얘기하면서 자주 그 얘기 해드렸었죠. 중동 국가는 지금 좀 가장 크게 지금 2개 하고 있죠. 하나는 그 렴시티 사우디를 비롯해서 근데 그 중동 오일몬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 있죠. 뭐요? 수소 산업. 그것도 아직 기술 개발 단계라 돈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막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에서 10개까지 다 돈 쓰고 다 해야 하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반가워지죠. 이 전쟁은. 자, 그래서 지난번에 ITC는 무조건 사라고 했었었죠. 금각이 오르면은 ITC이 오른다. 비검적 거래하는 우리나라 그 황금 거래소 대주주예요. 그것도 있고 저는 ITCN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보면은 엘캠텍하고 전통적인 황금주죠. 엘컴텍.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저기 몽골에
황금광산에 지분이 있다고 해서, 예. 근데 에컨대 하지 마세요. 예. 저거는 뭐, 그냥 이슈가 좀 집중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가장 수혜받는 건 IT센이에요. 하나증권하고 이제 STO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황금 가격이 가장 수혜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보셔는 뭡니까? 예, 엘컴택이 더 잘 가고 있는데, 좀 보세요. 예, 가다 보면 IT센이 주가 더 많이 갈 겁니다. 예. 예, 자, 금 가격은, 예, 이제 황금이 2000불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분기에 지금 이슈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돌입이 됐어. 저는 내년 2분기가 가장 큰 이제 시장 전환기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대충 금리가 피벗이 단계가 한 2분기 정도 될 것 같고, 예, 대충으로 보면은,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음. 그러니까 내년 2분기 되면은 딱 통화 정책, 미국에서 통화 정책 사용한 게 1년 좀 넘었거든. 1년 좀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넘었으니까 이 통화 정책이 실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실무 경제가 슬슬 나타날 때예요. 1년이 넘은 시간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장단기 역금리가 변화하고 나서 항상 1년, 2년 후에 시장 경제가 막 이렇게 폭발해서 막 금융위기가 발생하죠. 그게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중에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실무 경제에 이제 큰 충격을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반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나면 MF에다 자금들이 몰린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사람들은 다 채권에 투자하려고 많이 하겠죠, 자금들이. 그러면은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받기 마련이죠. 이렇게 봐도 황금 가격이 올라야 돼요, 당연히.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이나 지금은 신빙성이 가장 높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제일 위험한 거 뭐 2차 전지. 예. 위험합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거 너무 부석부석 투자하시다가 큰 꼴 다칠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예요. 나중에 2차 전지 동시다발로 막 폭락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너무 자금들이 너무 쏠렸어요. 아, 위험합니다. 여기 딱 2000년 그때 2000년 후반에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코로나 가장 심각할 때 그때하고 좀 약간 비슷하네요. 지금 2차 전지가. 물론 오를 때는 사람들 다 좋은 말 하죠. 떨어지면 또 찍소리 없어요. 그 전문가들 뭐 전망 좋고 그런 거 얘기 듣지 마세요. 예? 전망 좋은 건 알아요. 2년 넘게 올랐는데. 당연히 좋겠죠. 좋겠죠. 전문가들이 열의 9이가 좋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물론 단타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외국산하고 기관은 2차 전지에서 지금 자금 다 빼고 있죠.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안 팀장님도 2차 전지 투자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단지 뭐 소재나 전방 산업이 아니라 저희는 2차 전지 공장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공장에다. 종목은 예.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자, 여러분, 금가게 오르면은, 뭐, 금은 뭐, 안전자산이니까 뭐, 특별할 말할 얘기는 없고, 근데 단지 올해는 우리나라가 토큰 정군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IT센이 더욱 같이 겹쳤죠. 그러니까, 예, 재료가 두 개라고 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IT센은 이렇게 하나 편입하도 지금 사셔도 돼요. 예? 지금 살려면 종가에 사세요, 종가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 안 팀장 얘기한 게 절대 안 놓치는 게 하나 있죠. 초고대 AI. 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조만간 날아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AI 의료 중에서요, 가장 선두 기업이 루닛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얘네도 벤처 기업인데, 그, 오늘 보도가 얘네가 그 뭡니까, 그, AI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 이제 뭐, 폐에, 뭐, 암에 무슨 조직인지 그 분석이 가능한 거, 뭐, 폐암이나 폐치료나 뭐, 그런 거, 예. 흉부 쪽에. 그 데이터가 지금 정확도가 90% 넘었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 그 뭡니까, 식품안전처에서 작년 10월 달에 그 허가를 내서, 예.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 달까지 1000개 넘게 기업이 이 기술을 도입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모두 2000개 넘었답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1000개 넘게 전 세계 상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놀라운 수치죠.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이걸 이 이야기 듣자마자 뭐지 생각나냐면 오픈 AI가 생각났어요. 출시한 지 뭐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거기 뭐 오픈 AI에 그 이제 참여하는 그 게스트 그 회원 수가 1억 명 넘었다 했죠. 와, 이게 여러분 뭔 말을 뭐 하겠습니다. 예. 이런 속도가 제가 보다 처음 봐.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또 의견도 많아요. 이게 초거대 AI가 계속 딥러닝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대세길은 뭐 가는 길은 가는 것이다. 며칠 전에 그런 거죠. 자, 초거대 AI 다시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1순위군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만 우리가 가장 기술 개발하는 것을 1순위로 둬야 합니다. 오픈 AI도 기술 개발한 거죠. 지금이 챗 GPT를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계속 스타트업으로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죠. 투자를 받고 나서 기술 개발됐으니까 이렇게 크게 성장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거대 AI를 투자할 때 눈에 보이는 거, 막 돈이 벌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로 보셔야 돼요. 기술로.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보라 그 말이죠. 제 말은. 예.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한 20 몇 개가 있어요. AI 관련 이제 벤처 기업들이. 거기서 진주를 찾아내시라 그 말이죠. 솔터룩스는 제가 1차에서 뽑아낸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영상하고 그거 이제 그 음성 인식. 앞으로 그 의료가 다 가고 나면은 뭐가 가게 돼 있냐면은 이제 그 자동차 음성 플랫폼이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또 지배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래죠. 여기 벤처 기업들이 몇 개 상장되어 있다고 잘 보시라고. 그 기업들 보면은 그 재무제표 보면은 뭐 투자해요. 근데 벤처 기업이 원래 그래요. 흑자인 거 없어요. 다 적자예요. 국가에서 이제 그걸 기술에 인정받아 갖고 인정을 해서 벤처 기술 상장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유효한 거예요. 3년 동안은.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은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그 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그거 하려고 높게 상장하잖아요. 그럼 한 80%는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벤처 기업이 이제 IPO 할 때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쪽박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거대 AI 그 다음에 어디라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를 봐야 합니다. 왜 초거대 AI가 돌아가려면은 초거대 AI는 그 이제 개발은 뭐냐면 그냥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으로 계속 딥러닝을 시키는 거죠. 안 팀장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뭐 이런 짤막짤막한 칼럼 같은 거 이건 자주 보세요. 예. 여기에 제가 그 방송보다 더 일찍 빨리 올리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참조하시갖고
자, 단순히 재밌다고 보지만 마세요. 예, 그게 다 연관된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가능한 공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제가 적시 공지해드리고, 좀 약간 근데 자기 혼자도 공부하셔야 돼요. 모든 건지 안 팀장 이야기만 듣고 안 팀장 믿고 이러면, 예.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하기, 하기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운데, 예, 예, 어렵죠. 근데 반복적으로 두세 번씩 읽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 PIM, HBM 막 이런 게 입이 막 잘 안 붙어요. 예. 근데 반복적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게 뭐다. 이제 좀 익숙해진다.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도 이쪽으로 해야 합니다. 예? 시된 반도체 쪽으로 투자해야 된다고요. 이대면 의료가 좀 많이 잘 협상되는 듯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6월달 국회에서 통과되겠죠. 주식이란 거는 항상 어떤 법이 마련되고 있을 때 지금 제도화해 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 토큰 정군이 있고, 그리고 그거 뭡니까? 저출산이 있고, 그러면 또 이거 뭡니까? 그 비대면 1호 있고, 이런 것은, 예. 분야마다 하나씩은 꼭 사두세요. 예. 중간에 뭐 국회 이슈가 계속 돌면서 어느 게 먼저 치고 갈 것인지 그거는 뭐 저도 모르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유럽 채권들이 하도 변동폭이 커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나란히 상위 5개 국가를 봤는데 와 놀라운 극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예, 프랑스 이게 2010년도,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 유럽 국가들 상당히 양적 완화할 때죠. 외환 보유고가 배로 좋아졌어요. 배로. 코로나 이전에. 독일 사를 보자면은 이게 뭡니까? 코로나 이전에 대략이 2019년이었으니까 1,800억 유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3년 후에 2,800억 유로 됐어요. 그러니까 3년 기간 1,000억 유로가 증가된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양적 완화를 했는데 돈이 시중에 안 들고 외환 보유로 다 들어왔는가 봐요. 예. 독일이 가장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어딥니까?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코로나 이전에 1,400 유로에서 2,200 유로. 여기는 한 800 유로가, 예, 증가가 됐고. 그러니까, 외환 보유가 돈이 다 넉넉하더라고요. 넉넉해. 예, 돈이 많아요. 예. 프랑스가 좀 요즘에 좀 국내에서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예, 외환 보유가 좀 갑자기 쭉 들어왔죠.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충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기 안 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가장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처해서 금융시장 폭락하면은 정부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써겠죠. 당연히 써죠. 예, 써갖고 시장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금융위기 터지할 시장이 폭락하면은 뭐다? 투자할 기회다. 그 말이죠. 우리한테 투자 기회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008년도처럼 무방비하게 시장이 확 당해가지고 뭐 정부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당하지 않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학습 효과가. 뭐 어쨌든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외환 보유가 모아진 것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가는 예 하락했지만 코어 물가. 그러니까 변동폭이 아주 큰 이제 뭡니까 원유라든가 예, 그런 것을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물가는 아직도 상승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는 하락했지만은. 그래서 유럽의 코어 물가 같은 경우는 5.7%예요. 지난달 대비해서 0.1% 올랐어요. 5.7%가 뭐냐?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소비자 물가로 보면은 떨어지긴 하는데 코어 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럽에 이제 올해 2023년에 어차피 예, 원전 뭐 이런 거 예. 대체 에너지, 예,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대규모로 이제 설치하는 거는 원래 다 예고돼 있었고요. 예. 그래서 2023년에 전력 장비 회사들, 전력 인프라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해야 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범유럽에 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니까 특히 여러분 유럽에 지금 그 탄소 배출권 가격 보시면 지금 90유로가 넘었어요. 그것도 역시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유럽군 국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투자가 더욱 빡세진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게 뭐 가격이 얼마 올랐다 그것보다도 이게 오르면은 전체 시장의 추세가 친환경 이제 발전소로 이제 모두 전환이 된다는 거죠. 나라들마다. 빨리 한 국가가 빨리 손실을 피하겠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 손실을 그 나라가 다 감당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발전소를 이제 촉매제라든가 이런 걸 먼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 아직도 완벽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다 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 태양광 전부 사용한다든가, 뭐 풍력 전부 사용한다든가, 그거는, 그 투자 금액이 너무나 커서, 전력이 그만큼 발생하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원자력은 맞는데, 뭐 일부 국가에 뭐 상이하니까 원전은 맞기는 맞아요. 핵폐기물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또 뭐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독일에서 진다지 않습니까? 2025년 완공으로. 수소 산업 잘 보세요. 저는 뭐 아무튼 수소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탄소 배출권 본다고 했었죠. 배출권. 천연가스 검약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경제 얼마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티네. 아마 중국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석탄 가스 가격이 또 오르네. 원유 가격 오르면 가스 가격도 오르죠. LPG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죠. 리튬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지네. 너무 리튬 하지 마세요. 리튬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요즘 리튬 투자하는데 막 너무 열광하시던데. 쪽박 납니다. 아셨습니까? 리튬 투자하는 거 조심하시라고요. 폭락합니다. 지금 전반을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여기는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감산 그 오펙 그 원유 감산 때문에 오른 거고 그리고 빨간 불이 더욱 많이 보이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빨간 불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원유 감산하니까 독일 국가들 전력 가격이 바로 오르네요. 이게 뭐, 스페인 하루에 273% 오르다고요? 맞아요? 깜짝 놀래라. 맞는데? 1점밖에 안 나와. 유럽이 지금 원유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딱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유럽 채권이 또 파동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요즘 좀 지켜봐야 되겠,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쪽박 나기 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투자하되 시장이 폭락했다는 것을 가상하고 투자하면은 돼요. 반대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황금 가게 같은 거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IT젠 같은 거는. 이후 탄소가 또 100, 자, 여러분. 탄소 배출권이 100유로 또 돌파했어요. 자, 이건 자,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앞으로 유럽군의 국가들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그 발전소를 퇴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은 맞지가 않아요. 전력 생산이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거로 전국에 뭐 이렇게 전력을 다 교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원자력은 투자하되, 근데 원자는 한번 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년씩 걸립니다.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요, 그 유럽의 국가들은 상의해요. 뭐 그 영국이나 뭐 이런데, 그 북유럽 이런 쪽에는 원전을 더욱 많이 채택을 하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전보다도 더 다른 친환경 에너지 채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예. 지금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소 연료전지. 수소로 발전하면 좋죠. 친환경, 그냥 처음에 투자할 때는 돈이 많이 들고 비싸긴 하더라도 수소 연료전지는 뭐 이게 열도 방출하고 전기도 방출하고 증기하고 전기하고 또 틀립니다. 예? 전기는 뭐냐면 이게 산업 활동에서 이게 전기도 많이 써요. 전기가 뭔지 알죠? 우리 불을 떼면 이게 수전기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팔아요. 기업들 많이 써요. 그거 상당히 비싸요. 작년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전력 가격이 오르는 관계.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 보시면 SRC를 많이 하죠. 돈 많이 벌어요. 걔네 이거로. 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전기 틀려요. 예. 열도 방출하고.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가 앞으로 독일을 비롯한 이제 시범 사업 시작하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 많이 채택할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 쪽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수소 가격이 만약 이제 중동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규모 생산이 가능해지면은 이제 개인집 이게 수소 연료 전지도요. 발전소도 만들 수 있고 개인집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5kg 그게 무슨 와트지? 전력 단위가 제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개인집에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5kW인가? 5kW. 건물용. 예. 그 주택 건물용 연료 전지 유럽 CE 인정. 예. 우리나라 있어요. 예? 예, 이런 기업들이. 유럽에 인정받은 기업들이. 그렇다 말이죠. 물론 태양광하고 풍력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마다 바다하고 좀 가까운 데는 풍력이 많이 사용되겠고요. 내륙지대에는 좀 태양광을 많이 사용하겠고, 예, 그런 차이죠.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풍력도 좋아요. 예? 좋긴 좋은데.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대규모 투자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들마다도 이제 그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에너지의 그 뭡니까 이제 그 수지 타산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몇 년 사용하고 전력 얼마 방출할 수 있고 그런 걸. 그리고 태양광 풍력은 뭐 교체 주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력 장치나 고압 전선을 전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산업이 2023년은 꼭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타이밍을 딱 제가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알고는 계세요. 예? 예. 올해 전력 인프라 시장은 상당히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겁니다. 예? 경기 상관없이 예. 튀르키예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많이 투여가 될 테고 예,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탄소 그러니까 보통 이게 투자 상식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탄소 배출권 사야 되겠지 생각. 물론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오르면은 첫 번째로 대체 에너지가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 항상 스마트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최근 몇 년에 그 건물 올린 데는 스마트 에너지가 법적으로 다 이게 뭡니까 제정해 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건물에 들어가면은 집집마다 다 이게 그 전력을 제어하는 장치 같은 그런 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전기 충전소라든가 예, 그런 거 예. 그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그런 거 예.
법적으로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모두 뭐 스마트 에너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산업들이 잘 가요. 예, 잘 나가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앞으로. 예. 투자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은 조정기라 먼저 좀 보려.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친환경 에너지가 갈 때 그때 같이 투자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렇고, 예. 그리고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아까 원격 진료 뭐 대충 얘기 들으니까 여기 먼저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GPU 중에 A100하고 H100이 지금 그 미국의 초거대 AI에서 빅데이터가 사용하는 GPU가 가장 최신 GPU가 A100하고 H100이에요. 이는 기업 서버용이에요. 빅데이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최신은 뭐냐면 H100이에요. H100. H100이라는 GPU가 그 모든 지금 그 뭡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또 MS라든가 지금 사용하는 다 H100을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H100이 작동하려면은 보통 메모리는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냐? SK 하이닉스 작년 10월 달에 상용화한 거 HBM3 3세대가 여기가 채택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형 메모리예요. 고대형 메모리는 우리 보통 메모리보다 용량이 30배 이상 큽니다. 하나가. 속도는 조금 늦더라도 용량이 커요.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이터가 양이 아주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뭡니까 엔비디아 GPU에다가 채택을 해서 탑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형 메모리로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한 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투자하신다 물론 삼성에도 올해 HBM3에다가 PIM 기능을 들어가 있는 반도체 올해 출시가 예정돼 있어요. 상용화가.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뭐 둘이 달리기 씨름한데 지금은 SK가 먼저 조금 달리고 있지만은 나중에 뒤뜰어는 삼성이 더욱 한번 예, 점핑할 수가 있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예,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수혜받는 구조예요. 지금 전체 미국에서 한 몇만 개가 HBM 그 H100의 GPU가 지금 예, 그 지금 그 빅데이터에 설치에 지금 투입이 되어 예정이에요. 지금 투입 중이에요. A100하고 H100은 중국에 수출이 안 돼요. 미국에서 막아놔 버렸어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HK 하이닉스의 HBM3가 이제 매출이 성장이 되겠죠. 규모는 근데 뭐 이렇게 막 이게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지금 막 시작 단계라서. 근데 지금이 막 시작이면서 이제 이게 점차 가면서 매출을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지난번에 매출 성장의 그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30% 이상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윈팩이 뭐냐면은 그 SK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후공정 테스트하는 기업이에요. 예. 뭐 한 50% 담당하고 있다고 하던데 뭐 예. 어쨌든 테마로든 뭐로든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뭐 테마로 보셔야 되겠죠. 윈팩을 좀 보도록 하세요. 예, 초거대가에서는. 제가 이게 초거대 AI 관련 의료 벤처는 여러분께 공시를 못 해요. 왜냐? 벤처인 만큼 기업의 리스크도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괜히 잘못했다 휴지 조각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휴지 조각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그 벤처가 만기가 되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업의 그런 활동이 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예, 여러분께 공지는 못 합니다. 예. 뭐 유로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금액이 좀 있으신 예, 금액이 좀 있으신 이제 고급 회원 VIP만 좀 투자하고 있고 초급 회원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하면 안 된다. 예, 그거죠. 우리나라 PF 대출이 참 자동차
저는 이게 KG 모빌리티가 좀 계속, 예. 허정진 회원저 비대면 1호 적극적으로 예, M&A도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한다면 해요. 제가 이분이 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지난 그 경영을 이렇게 경영 이제 일선 경영에서 이제 은퇴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3, 4년 전에. 저 이분 그 이제 경영 방침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예. 아몰레드는 반드시 투자하셔야 합니다. 성장기에 높은 성장기에 진입했으니까. 일본은 뭐 아몰레드가 이제 파산됐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수혜죠. 앞으로 LG의 초거대 AI X1이 큰 예, 비즈니스 활동이 있을 겁니다. 멍하게 있지 마시고. LG에서 뚜껑 열어버리면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라면 먹을 때 익기 전에 뚜껑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라면이 익습니까? 안 익죠. 똑같은 도리예요. 예. LG 그룹에 뭐 초거대 AI 뭐 투입하는 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하게 광고하고 이제 차량용 플랫폼에 가장 먼저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팁 하나 또 더 드릴게요. 이거는 지나갑시다. 예. 멀지 않아서 LG의 X1 예, 초거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에요. 예? 매개 변수가 3천억 개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말투가 6천억 개를 지금 뒷변이시켰어요. 몇 년 동안. 예. 그러니까 내부보다 한 수 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출시해서 예, 이제 시범 테스트도 하고 예, 공개해야 예. 그때 이제 공개하는 날이면은 그 비즈니스가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G 그룹에서 무조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는 안 했지만은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LG 그룹의 회장이라면 무엇을 먼저 티택하겠냐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예상 안 팔리스라면은 차량용일 거예요. 왜? 자, 여러분 보세요. LG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업이 뭐예요? 2차 전지 외에 전장 산업이 가장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앞부분에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거죠. 그 용어가 계속 좀 잠깐만 뭐냐면 인포테인먼트 아몰레드를 만드는 거 없어서 못 팔아요 요즘에. 예. 유럽에선 전량적으로 다 LG 거를 이제 수입해 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LG가 그리고 저게 캐나다의 그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 전장 산업 마그나하고 예. 지금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카에도 LG 마그나가 예, 도입된다는 그런 지금 이슈가 계속 항상 시장 중심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각 나라의 친환경 법안 때문에도 잘 팔리고 있고. 예. 자, 그래서 전기차 부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 그 이제 전기차는 내구 소비재는 계속 하락하되 전기차는 계속 또 잘 팔리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유신지는 뭐 정확하게 통계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법안 때문에 법안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그런 그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잘 팔리는 듯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창 산업 이런 것은 전기차의 핵심은 아니지만 근데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예, eGMP의 전기차의 핵심은 뭐예요? 전기차의 핵심이 아니, 꼭 필요한 거. 그 어딥니까? 예? 파워트레인이요,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냐, 냉연기관차냐 차이가 뭐예요? 파워트레인이 차이예요. 그냥 냉연기관 엔진로 차가 구동이 되는 거고, 전기차는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차량이 구동이 되는 거잖아요. 파워트레인이 뭐가 속에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 세 가지 합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창산업은 예, 현대차 전용 파워트레인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물론 뭐 성장주고 기술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은 이 기업도 예, 꾸준히 상승할 겁니다. 예? 2천원이면 상당히 싼 거예요. 지금 그 장자 판매 대수 대비해서. 제가 이전에 그랬었죠. 그 상단에 2천원, 하단 2천, 상단에 2,200원, 하단에 2천원 해서 1차 매집을 하시라고. 예. 나중에 2,200원 못 삽니다. 달라 하죠. 예. 근데 종목이 이게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초급등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가치주를 좀 가치 성장주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 가치주가 좀 약간 근접하겠습니다. 매출 오르면서 예, 재무 가치가 성장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2차 전지 그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하니까 체버 MEC 공장에 들어가는 환경 장치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 예.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아몰레드 공장에도 다 이게 공장 그 이제 플랜터에 이제 장치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뭐 꼭 좀 예, 사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그 원격 의료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 이 기업은 안 잊어먹었죠? 저액 투자는 좀 사놓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역배로. 뭐냐면은 그 비대면 의료해서 자 여기 의료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여기 있으면은 환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통신. 그렇죠. 이게 뭐로 통신하면 이제 5G. 예. 5G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통신 테스트 시범 사업하는 게 이 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지금 시범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법제화되고 막 그거 하면은 이 주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얼마 가냐 그거 저도 모릅니다. 예. 금액 조금 사두시고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기준은 8,000원은 제가 기준 얘기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게 종목이 좀 가벼워요. 예. 그래서 세력들 타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도 보세요. 예.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크게 영향 안 주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냥 사놓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투자 못 합니다. 예. 그냥 사놓고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지금 갖고 온 종목은 다 요 한 두 달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종목군들이죠. 예. 자, 욕심내지 마세요. 꼭 한두 개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뭐 그 밖에 있는 회원들하고 우리 회원들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회원들을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투자금하고 투자 성향하고 투자 금액하고 이 다 모두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투자 성향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이 투자금 얼마 있는지도 알고 손실이 얼마 그러니까 손실이 클수록 안전하게 투자하고 손실이 작을수록 금액이 많을수록 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분할 투자하도록 하고 이렇게 본인이 투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좋아한다 해서 손실이 크다 해서 리스크 있는 종목을 덥적 물면은 거기 투자 아닙니다. 그건 투기예요, 투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손실이 크면은 클수록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암 팀장 말 얘기 안 듣다가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되는 그 자금 다 쪽박 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대충 얘기해 드린 것 같고, 아무튼 ITC는 조금 사두세요. 예? 예. 좀 갈 거예요. 어느 정도. 시장이 꼬꾸라지도 ITC는 수혜받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또 이게 그 토큰 증권요. 올해 내려오는 제도화 되기가 힘들어요. 법적 틀도 만들어야 되고 막 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에 혼란을 주면은 이게 계속 이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법으로 꼭 통과됐다고 해서 이게 뭐 시장 그런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법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게 주가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팁 하나 더 드리자면은 여러분 그 지난번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때도 예, 대체 투자가 시장에 큰 인기를 끌었어요. 바닥 대비해서 한 열 몇 배 간 주식이 있어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 아시게 된다면 STO 시장 다 보입니다. 예? 아, 다 알려준 것 같네 모임. 저는 잘 준비해 보시기를. 예. 경기 침체라고 해서 모두가 침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장이 꽁그러지면은 그 시장의 형태가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테마 쪽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좀 2차 전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제 한번 가더니 막 계속 가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건 전혀 못 가잖아요. 2차 전지 꽁그러지면 또 어디가 또 치고 갈 거예요. 한동안. 이런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개별 테마에서. 이걸 이제 여러분께서 진짜 눈치껏 투자하시라 그 말이죠. 2차 진짜 꽁그러지면 뭐가 갈까요? 뭐가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몇 개 테마를 얘기했잖아요. 이 중에 하나 갈 거예요. 100에 90 이상은. 여기서 주도 기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는 능력이고 30%는 행운이에요. 네. 또 최근에 주가 많이 간 거 있죠. 억수로 많이 갔죠. RF쌤이. 놀랐죠, 여러분. 제가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쉬운 것은 기업 때문에 간 거 아니고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양도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2,700원에 말씀드려. 입이 좀 약간 아쉽는데. 딱 듣기에는 딱 중국 기업에 건너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자네가 그 음성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삼성에 공급하고 있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입되고 하면은 이게 음성 기술이 많이 필요할 건데 이런 칩들이. 근데 아직 곧 문턱에까지 왔는데 기업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약간 아쉽네요. 저희 유럽형도 못했어요. 포트가 구성된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포트를 한번 만들면은 쉽게 해체가 안 돼요. 여기 샀다 저기 샀다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예. 뭐 아쉬운 거나 뭐 아쉬우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투자 기회는 흔한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이래봤자 3천에서 뭐 만 원까지 뭐 많이 가긴 갔네요. 예. 뭐 아쉬워하지 맙시다. 투자 기회는 계속 있다는 거. 종목이 가볍고 모멘텀을 방대할수록 저런 시세 나오기가 커요. 음. 근데 그 올해 제 안 팀장 최근에 저런 종목 여러 개 찍었어요, 그렇죠? 많이 찍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다만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건 시장의 큰 방향은 안 변해요. 변해. 그러니까 너무 주가 CC에만 기대하면서 투자하면은 사람이 지쳐서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널찍하게 잡고 안 팀장의 그 이제 투자팀에 딱 합류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1년 동안 안 판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 그냥 묵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투자금들이 계속 점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적게 모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많이 모이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됩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무슨 어떤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항상 해마다. 그때 이제 기회다 싶으면은 개별 종목에다가 좀 올해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크게 투자할 기회를 놓쳤으니까 초고대야는 놓치면 안 되겠죠. 무조건 투자하셔야 돼요. 안 투자하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막 10배씩 간다니까 되게 웃겨 보이시죠? 농담인 것 같죠? 지켜봅시다. 아무튼 안 팀장은 지금 전 재산 아니도 지금 유동 자산 중에서는 80%를 전부 다 인공지능에 투자했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됩니다. 근데 바로는 큰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최소 1, 2년은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100%, 200%는 뭐 100%는 이미 도달했고요. 예. 그게 뭐 한두 배 먹으려고 내가
그러려면은 이런 얘기 계속 매달마다 뭐 여러분 뭐 귀에 귀찮게 쓰리 그런 얘기 안 하죠.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여러분 진짜 너무 미워.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평생 뭐 이제 뭐 2, 30% 5%씩 먹고 사세요. 그러면 그런 인생밖에 못 되는 거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십 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저 10몇 년 투자했지만 이런 기회는 진짜 해야 돼요. 뭐 안 팀장 회비 내기 싫다. 그래도 초과에 투자하고 싶다. 그 벤처 기업은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SK 하이닉스의 HBM3의 시스템 반도체 공급하는 텔터 기업 임팩 이거라도 좀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은 응? 아셨죠? 예. 이거는 벤처 기업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예. 기술적으로 좀 보여야 하니까. 되게 100에 8, 90은 주가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최대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한 1,600원 정도가 1,600원부터는 자, 이렇게 말씀 1,600원, 1,400원 사이에서 여기서 매집을 하세요. 매집을 하셔서 들어오고 계죠. 가만히. 아시겠죠? 100분의 90 이상 확률로 주가 갑니다. 근데 언제 갈지 얼마 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리고 주가가 가는 도중에 만약에 금융위기 발생하면은 평가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냥 회비 좀 낸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오세요, 여러분. 중간에 또 낭패 볼까봐 괜히 또 그게 또 근데 뭐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상당한 확률로 갈 거예요. 아셨습니까? 응? 초거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은 중간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자 시장은 마감됐네요. 제가 방송 도중에는 그거 받지 않는데 지난번에 유튜브 누가 내보고 뭐 질문하겠다고 하셨던 건데 잠깐만 유튜브 한번 보고 유튜브 형 5분 계시네요. 지난번에 안 팀장한테 질문 좀 하겠다 하신 분 들어오셨나요? 어느 분이었었죠? 뭐 질문하고자 있어 보면 올리세요. 장 마감하면은 제가 보고 여러분께 답장 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회원님들 오늘 다들 바쁘신가? 5분 들어오셨네요. 장중에는 다 이제 근무 시간이니까 어차피 녹화해서 제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다들 볼 수가 있습니다. 없으세요? 없으면은 닫습니다. 알프쌤이 보면 나라도 조금 사납걸.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건 삼진 이런 거는 좀 사두세요. 언제 가도 가는 기업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7,000원 이하, 7,000원 이하 들어오시면은 무조건 매집 가격이에요. 시장이 꽁꾸러지든 폭락하든 뭐든지 간에 7,000원 이하에서는 매집 가격입니다. 여러분 단타하는 사람들 뭐 1년 내내 단타해봤자 뭐 얼마 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예요. 1년 합쳐보면 오히려 많았어요. 급할 좋은 기업을 하나 사놓고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뭐 한두 배씩 모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 왜 사고 팔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처음 진입할 때마다 확실한 기업을 사셔야 돼요. 100분에 이제 확률적으로 한 90% 이상 확률적으로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도 주가가 변동폭이 있으니까 아래우로 100, 이제 10%, 20% 움직이는 건 정당한 이제 주가의 흐름이어야 돼요. 그걸 이제 수익으로 막 계산하고 손절하거나 목표 잡으면 그거 진짜 제일 어리석은 투자죠.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큰 수익 못 먹어요. 100% 초과하잖아요. 손이 떨려버려요. 200% 되면은 노래해버리세요.
200%도 많지는 않지만은 1년에 꼭 한두 번씩 먹습니다. 저희도. 예? 뭐 100%는 수두룩하고 뭐 손실 보는 것도 있어요. 왜 없어요? 뭐 종목 되는 거마다 다 수익 나면은 제가 뭐 신이 되라고요. 손실 난 것도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진짜 그 뭡니까? 그 선거 때 한참 잘 투자하다가 취업 관련 그런 테마 하나 비중은 많지 않지만은 손실 좀 컸어요. 아, 그거는 진짜 제가 판단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거의 다 뭐 수익분이거나 그 전에 그 테마에서 어차피 수익 좀 냈으니까 뭐 삐까삐까 칩시다. 예? 자, 지금은 2차 전지는 언제가 꽁거러질 거예요. 꽁거러지고 나서 AI 반도체가 갈 것이냐, 비대면 A로가 갈 것이냐, 전기차도 가능하겠고요. 친환경 에너지도 가능하겠고. 진짜 지켜봅시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튼 비대면 A로 같은 경우에는 꼭 한 종목만 꼭 사두세요. 예? 금액이 작으면은 뭐 내부 같은 거 그런 거는 안전하니까 사셔도 돼요. 그 자금이 좀 넉넉하시면은 저게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유비케어라든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 다 좋아요. 예? 이런 기업들은 아직 인공지능은 아니지만은 근데 여러분 유비케어 같은 누가 투자했다고요? 녹십자. 녹십자가 뷰너가 녹십자 거예요. 막말해서 나중에 이 두 기업을 통합시킨다. 왜냐면 똑같은 사업 하니까. 근데 단지 뭐가 다르세요?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디지털 A로고 두 개 합쳐버리면은 초거대 A로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유비케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영자로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면은 그래야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까 그러면은 유비케어 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상황에서 입장에서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래 주식 투자할 때는 단순히 그게 혼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큰 틀에서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룹 차원에서 이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밀어갈 것이냐 이런 생각. 그걸 이제 포로 계산하면 그 뭐 어리석은 거죠. 그가 어디 있어? 두 기업 합병시키면은 뭐 주가 몇 배씩 뛰는 거는 그냥 순간 일이죠. 지금 바로는 아닌데 아직 법이 통과된 거 아니니까 지금 바로는 아닐 거예요. 예. 괜히 안 팀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또 탭스 가가지고 또 몰빵하려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유비케어. 농십자가 52% 지분을 갖고 있어요. 뷰녀는 30%. 과거 정부에서 그 비대면 1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주도했던 기업이에요. 예? 농십자. 농십자에서는 이제 비대면 1호 진심으로 투자하는 지금 그룹사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 투자하시고 그리고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둘이 좀 약간 틀려요. 예? 같은 인피니트는 이게 제가 예상이 안 틀렸으면은 인피니트가 대주주가 솔본이에요. 솔본. 근데 솔본이 기업 경영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제 예상 안 틀렸으면은 이게 기업이 한참 성장기 딱 돌입하면은 솔본이 충분히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있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양도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살 기업들이 많아요. 대기업들 다 충분히 지금 하는 기술들 보면은 대기업들 충분히 탐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본이 지금 기업 경영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많은 매각 절차 들어가면 주가는 쭉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상당하니까. 매집하셔도 돼요. 6천원 이하에서 한번 매집하시고요. 만약에 진짜 시장에 불가피하게 그 천재지변 같은 거 막 진짜 뭐 금융위기가 뭐 어디 터졌다 하고 뭐 폭락하잖아요. 3, 4선만 떨어졌다 우리 가정하면은 그 정도는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금융시장이 폭발하면은. 그러면 더 사셔도 돼요.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그 병원 진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하고 상관없어요. 경기 나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집해 가셔도 너무 좋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폭락했다고 또 손절하지 말고 좀 제발
우리 기업의 그 사업을 목적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됩니다. 근데 이런 투자는 머니가 좀 있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네, 금액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지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2, 3천 투자하는데 여기 떨렁와 물고 있으면 그러면은 돈 투자가 아닙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예, 자, 그 황금 시대를 이제 그 모방하면서, 그리고 오늘 시장 이슈 나왔던 거 이제 그, 비대면, 루닛이 오늘 2,000곳이, 너무 놀랐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외로 해서 1,000여 개 기업이 AI 그 의료 영상 그 솔루션 기업을 도입을 했대요. 진짜 놀라운 수치예요. 이건 여러분, 기업의 성장주, 가치주 이게 아니고 혁명주예요, 혁명주.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 안 하면 바보, 투자해야지.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고할 때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닛이 선도 기업이긴 한데 먼저 기업의 그런 성장 가치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많이 갔다는 것보다도 이 기업의 지금 그 인공지능의 그런 이제 의료 사업이 이만큼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일 깊게 본 것이 뭐냐면은 이게 정확도가 95% 이상이래요. 영상 진단이 의료 진단하는 거. 그럼 뭐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 눈 보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이 그만큼 이제 정확도가 높으면은 거의 뭐 진짜 예, 거의 다 의사들은 사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된 한 7개, 8개 되어 있어요. 나란히 보면 두 번째 큰 거는 뷰노고 그다음에 딥노이드 그다음에 뭐 기업이 있는데 잘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앞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선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1,000여 개 기업이 선택했다는 거 이거는 진짜 놀라운 수치예요. 성장이 아니라 그냥 혁명이에요, 혁명. 의료 혁명.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안 하면 여러분 진짜 두 번 다시 안 팀장 방송 듣지 마세요.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자 규모 보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인공지능의 벤처들의 발전에 기반하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시스템 반도체 더 크지만은 근데 앞에서 열차의 대머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영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 AI 기업들이에요. 벤처긴 하더라도 각 분야에서 지금 벤처로 개발하는 거. 여기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3,000원, 4,000원, 2,000원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 한 2년만 더 지나보세요. 얼마까지 갈까? 안 팀장 100% 장담하는데 상위 그룹 다 인공지능이 치고 들어갈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고심하게 잘해서 자기 투자 계획을 잘 짜시갖고 이번에 이런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 꼭 잘 투자하시라는 거 이때 한번 바짝 버려두셔야 돼요. 아니면은 더 이상 이렇게 크게 투자 수익 날 기회 앞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 수 있어요. 10년 후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